여천 NCC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집행했는데 11년 동안 집행한 배당금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조 7,372억 원, 91% 수준의 배당으로 나간 거죠.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 2021년이 돼서야 배당금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뽑아가면 신사업 진출은 물론이고 유사시에 어떤 기초 체력도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천 NCC는 미래를 도모하는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DL하고 하나의 약간 현금 창고 느낌인데 당연히 캐펙스 같은 시설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캐펙스 규모로 보니까 배당 지급액의 56%밖에 안 돼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ll's View. 오늘은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의 합작법인이면서 디폴트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여천 NCC를 조명해보려 합니다. SR본부의 김영락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R본부 김영락입니다. 사태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면 석유화학 불황으로 여천 NCC는 작년부터 EOD 등 디폴트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분을 50%씩 들고 있는 하나와 DL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DL 측이 반대하다가 결국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죠. 여천 NCC를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 같은 에틸렌이나 이제 프로필렌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2022년부터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매출은 최근 3년간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인데요. 고유가나 이제 공급 과잉, 이제 수요 둔화 이런 걸로 겪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많이 치솟았어요. 이게 적자의 요인이 됐고 영업 손실 규모가 2022년에는 이제 3,867억 원이고 2023년에는 2,388억, 작년에는 1,503억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도 보면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768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157억 원, 작년에는 13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캐펙스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 잉여 현금 흐름은 2018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 매출을 내도 회사에 돈은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현금성 자산이 1억 원 미만인 적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2021년에 이제 8,800만 원, 2023년에는 8,700만 원, 작년에는 8,300만 원. 올 3월에는 그래도 1,073억으로 늘긴 했지만요. 이 회사의 총 차입금이 1.8조나 되거든요. 연내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만 해도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인데 이런 걸 보면 유동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단기성 차입금 비중은 77.6%로 유동성 부담이 큰 건 맞습니다. 게다가 여천 NCC는 내년 3월에 600억 원과 1,500억 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여기엔 부채 비율 400% 이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못 지키면 EOD가 불거질 수도 있죠. 이렇게 지속되는 손실은 자본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지표가 악화되는데요. 2021년에 이제 부채 비율이 181%였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200%를 넘어갔고 작년에는 3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올 1분기에는 280%로 개선이 됐거든요. 이것도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자본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토지 재평가 이익이 2022년에는 한 2,015억, 지난해는 861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더해 올 1분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요.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과 현금성 자산이 좀 개선이 된 거죠. 다행인 건 캐펙스가 유지보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설비 투자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이네요. 2021년까지 부타디엔 등 설비 투자를 마무리했고 2023년 1,269억 원으로 캐펙스가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200억 원대로 재차 축소됐습니다. 또 운전자본 성격이 강해 상환 압력이 낮은 유산스가 7,178억 원, 담보 차입금이 유산스 일부 포함해 8,876억 원을 가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화할 수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도 1조 5,47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여천 NCC의 재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진 배경 중 하나가 이제 과도한 배당이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사인 DL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집행했는데 12년 동안 지급한 배당액이 한 3.4조 되거든요. 같은 기간 순이익이 이제 3.7조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91%가 빠져나간 셈이죠.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 2021년이 돼서야 배당금 집행이 중단됐네요. 배당을 이렇게 뽑아가면 이제 신사업 진출은 물론이고 유사시에 이제 대비한 체력도 남아있기가 어렵거든요. 여천
여천 NCC는 뭐 미래를 도모하는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DL그룹과 하나그룹의 약간 현금 창고 느낌이 강해요. 이러면 캐펙스 같은 시설 투자도 뒷전을 밀릴 수밖에 없는데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캐펙스 규모가 배당 지급액의 56%밖에 안 돼요.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 기초화학 제품에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게 여천 NCC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신용등급도 A- 부정적이니 회사채를 찍으려 해도 미매각 사태가 벌어지고요. 결국 주주사 유상증자 외에는 당장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는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지만 DL 측 반응은 좋지 못했죠. 결국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런 방법은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현재 여천 NCC를 보면요, 이제 한화하고 DL이 반반씩 가진 공동기업이에요. 만약 지분율 변동이 생겨가지고 어느 한쪽이 종속기업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이 재무부담이 연결제표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당연히 주주사 둘 다 이걸 원치 않죠. 더구나 이제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 이 두 회사도 재무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DL케미칼을 보면 이제 3년 연속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영업 현금 흐름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인데요. 캐펙스가 3,000억에서 많으면 5,000억이 나가요. 하나솔루션도 시설 투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3년 연속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고 부채 비율도 작년에 200%를 넘습니다. 그나마 올 3월에 이제 192%로 개선된 건고요. 갈등의 시작점은 에틸렌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 구조로 파악됩니다. 에틸렌 생산 물량 중 약 70%를 하나가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할인 조건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물론 하나 측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여천 NCC를 둘러싼 갈등은 하나그룹과 DL그룹 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의 연장선입니다. 양측은 여천 NCC 설립 초기부터 경영 철학과 이해관계 차이로 수시로 갈등과 교착 상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천 NCC는 계속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지배구조로 연결되네요. 석유화학 불황에다가 합작법인 특유의 거버넌스 약점이 겹치면서 사태가 비화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일 같습니다. 김영락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